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네,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.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수사 계속 진행됐는데 물론 DNA 검사 결과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궁입니다. 자, 이 사건 도대체 뭐가 가장 핵심인 건지 들여다볼수록 아직까지는 잘 보이지 않는데, 자,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 그래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. 구 변호사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구자령 변호사입니다. 아니 근데 지금 보면 DNA 검사 결과요. 네. 이것만 봐서는 지금 성모 씨 네. 이분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, 네. 근데 혹시 이분이 거짓말하지 않고 DNA 이게 검사가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나요? 어떻습니까? 그게 근데 사실 과학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지금 네. 경찰 수사가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한데 이게 DNA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뒷받침하는 증거 수집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어서 그렇지 예. DNA 검사 결과를 전제로 한 수사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그래요. 어렵고요. 그거는 예, 그리고 사실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법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게 DNA 검사입니다. 예. 오차율을 100억 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은 친모 석 씨한테 연달아 4번 했고 딸 김 씨하고도 하고 딸 김 씨의 전 남편하고 관계에서도 했는데 예. 이 DNA 검사가 연달아서 모두와의 관계에서 다 잘못됐다. 이것까지 성립이 돼야지 지금 친모 성모 씨 주장이 맞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. 과학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생각하기가 어렵고. 예, 그러면 네. 지금 이제 거짓말 하고 있다. 이런 쪽으로 지금 당연히 여전히 심증인데, 물론 DNA는 또 증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. 그렇죠. 근데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수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근데 탐지기 수사 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보니까. 근데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경찰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했다 이렇게 좀 정정을 했었고요. 그래요? 예,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래서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 예. 결론적으로는 사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DNA 검사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요. 예, DNA 검사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서 완전한 과학 영역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형사법적으로도 단독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받거든요. 그런데 예.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아직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. 예. 형법적으로도 단독으로 증거 능력 인정받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인정되더라도 간접 증거로만 평가가 됩니다. 예. 그래서 아마 요거는 실시 여부도 또 피의자의 동의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돼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. 지금 또 혈액형을 봐서도 이게 이를테면은 그 딸이죠. 그 딸을 B 씨라고 할게요. 그 B 씨가 그 숨진 아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아이의 어머니일 수가 없다. 이런 결과가 네. 나오긴 했는데. 예. 자, 그럼 이런 관계가 봤을 때는 혹시 이게 그 친모와 딸 공모 관계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어떻습니까? 그런 이제 가능성이 최근에 이제 급부상을 했다가 네네. 좀 다시 또 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는데요. 그래요. 그게 예. 나온 얘기가 왜냐면은 경찰에서 언론 보도를 할 때 그 딸 부부 사이에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. 예, 이렇게만 이제 보도가 나와가지고 예. 그러면 딸도 외도를 해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오니까 나올 수 있는 혈액형으로 외도 사실을 숨기려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. 예. 그럼 딸에게도 필요성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럼 공모가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랬었는데 예. 그 이후에 이제 경찰 브리핑을 보면은 생방불명된 아이를 지칭한 게 아니라 바뀌어진 아이의 혈액형이 딸 부부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었다. 그렇죠. 이런 발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나온 이제 상황에서는 딸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방금 말씀하신 행방불명된 아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입양설도 있고 사망설도 있고 이게 자칫 우리가 이 사건을 흥미성으로 지금 살펴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는데, 네. 너무 이쪽으로 좀 이게 가능성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지금 이렇게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? 입양설, 사망설. 그렇죠. 근데 또 그게 이 사건의 핵심 진행 사항이기도 해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라는 건 DNA까지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제 추가적인 그 뒤에 이제 후속 범죄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.
친모에 대해서는 약취죄로 지금 이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돼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도 그 아이의 행방과 관련해 그 아이의 안위나 생존 여부에 좀 맞춰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. 자, 이게 뭐 온갖 가정들 막 이거 추정들 다 나오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요. 네. 두 모녀가 만약에 그 경찰이 지금까지 뭐 수사에서 밝힌 것과 달리 뭐 이를테면은 아이가 원래 당초 뭐 사실은 성모 씨의 얘기처럼 낳지 않았다. 이게 사실이라면 두 모녀가 좀 뭐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? 만약 그렇다면. 만약 그럼 이제 구 변호사께서 이 두 분 변호를 맡으셨다. 일단 제가 변호를 맡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증거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DNA 증거는 사실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. 가장 유리하게 구성하는 것도 넘어설 수 있는 증거들을 넘어서고 넘어설 수 없는 거는 이제 조화롭게 이제 포섭을 하는 방식이 돼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DNA 결과가 잘못됐고 지금 아이는 한 명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 받아들여지긴 주장은 가능하지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. 가장 유리하게 구성을 하려면 아마 딸의 입장에서는 바뀌어진 거는 몰랐다. 그래서 이제 행방불명된 아이에 대해서는 죄책을 다 면하는 식이 되고 그리고 바뀌어진 아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음엔 몰랐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됐다. 그래서 나는 어차피 재가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 내 딸도 아니고 친딸인 어머니께서 친모가 키우십시오.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인계를 하고 나왔다. 이런 주장을 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제 양육이나 보호 의무가 면해지는 걸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. 그래, 딸의 입장은 그렇고. 그렇죠. 딸의 입장은 그렇고. 그러면 만약에 구 변호사께서 그러면 그 어머니 석 씨 있지 않습니까? 48살. 석 씨 입장이라면 어떤 변론이 가장 유리하겠습니까?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상황이 석 씨에게 가장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. 아마 석 씨도 그걸 느끼고 있어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DNA 검사를 넘어서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둘이라는 거는 전제가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아마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그러면은 행방불명된 건 약취죄까지는 지금 혐의가 이제 소명이 됐거든요. 근데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모 2명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딸에게서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을 해도 딸의 전 남편에게서는 동의를 얻었다고 지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. 그러면 어차피 죄는 벗어날 수 없는데 딸을 동의를 얻었다면서 끌어들이는 형식이 되니까 죄가 오히려 커지고 그러면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도 추궁을 계속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약취죄까지 인정하고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고 그 이후는 그냥 미제로 남기겠다. 아마 이런 전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그러면은 과거 이전에 그 구 변호사께서 변론 맡으신 것들이라든지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까? 높아 보이고 아마 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알면서 그러는지 제가 보기에는 은연중에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뒤에 행방불명된 아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제 좀 혐의가 또 추가될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계속 죄책이 늘어나느니 여기서 끊으면 이거는 아이에 대해서 사실관계 구성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가장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공소장에서도 사실관계가 굉장히 특정되지 않으면은 그 첫 단계부터도 법원에서도 좀 넘어서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입장이 된다면 방어권 행사인 지금 상황이 가장 유리하다.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구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.